매주 금요일 당 대표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야의 대표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두 분 다 국감에 지금 계속 하시고 네. 또 상황이 좀 긴박한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금. 자,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이니까요. 예. 원장으로도 계시니까 예.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노웅래 의원님께서는? 그날은 제가 저 김영 그 부원장이 이제 그날 체포됐다는 날은 제가 지방국감이 있어서 지방에 있었고요. 그 연락받고서 바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저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김영 우리 부원장이 우리 연구원 임명된 지가 그때 8일째거든요. 8일째다. 예. 예. 그리고 회의 뭐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해갖고 그냥 회의 3번 나온 거고요. 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뭐 지금 개인 뭐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원장단 방이 하나 있어요. 예. 거기에 그게 전부인데 거기에 무슨 자료가 있을 거고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그러니까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황당한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는 뭔가 이건 도발을 한 거고 도발이다. 예, 압수수색 장소가 제일 야당 당사 아닙니까? 예. 이건 야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고요. 더더군다나 국감 중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국감 방해하고 국회 무력화하려는 기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럼 국감 겁주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압수수색 중앙당사 압수수색 이거는 초유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거 도를 넘어도 많이 넘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자체 무력화시키고 국감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두 부분이 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있고 그 직후에 체포를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고 다음 날은 대검 국감이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필이면 그 국감 와중에 해야 되냐. 또 거기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장소에서 뭐 컴퓨터도 안 켰다는 얘기도 있고 자리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또 민주당 쪽에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네, 홍문표 의원님. 일단 영장 내용을 안 봐서 네.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국감 중에 정당 압수수색 조금 저는 좀 시기적으로 이 국감이 끝난 데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이제 실질적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럼 이분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금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4명이 자살했습니다. 5명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줄줄이 계속 이 문제가 지금 연관되고 있고 또 이 지금 뭐 이 저 민주당 당사의 뭐 누굽니까 이용 김용입니다. 김용 이용 가수고 이분만 하더라도 3일이든 이틀이든 아무 상관없으면 그 책상 그분의 사무실만 지금 압수수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당히 보여주면 되는데 뭐 당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 국민이 오해하고 계신데 그 사무실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은 사당화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법원에 또 검찰이 영장을 거부할 정도 되면은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거죠. 도리어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로 인해서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내용이 어쨌든 간에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법은 처리는 받겠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가줘야지 이걸 숨어서 언제까지 될 일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사과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뭐 그거 받으면 떳떳하게 좀 응하면 어떠냐. 장소도 그 협소하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은 짜막치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용이라는 부원장이 지금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지 않습니까? 근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돈 받은 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 받은 게 그게 대선 자금 운운하면서 그런 게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짜맞춰는 각본에 의해서 수사한다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아하. 그게 무슨 근거도 없이 대선 자금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피의 사실이 공포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완전히 사전에 계획된 예? 이거는 정치 탄압 수사다. 예? 기획된 수사다. 예? 정치 수사, 탄압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홍 선배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 중앙당사에 어디 한 곳 연구원 한 사무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거길 들어가려면은 우리 중앙당사를 중간에 있으면 8층에 있으면 거길 중앙당사를 안 들어오고 우리 들어오지 않고는 거기 연구원을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군사 정권 때도 예?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도 중앙당사를 지금 압수수색한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안방 안 들어갔다고 우리 사랑방만 들어갔다고 집 안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거기 와서 회의 3번 한 사람이 거기 무슨 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이거는 막을 거다. 못 들어가게 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거 알면서 이건 망신 주기, 아하. 흠집 내기, 겁주기 이건 압수수색 시도다. 전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 문제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8억에 대한 부분을 네. 사실 그 앞뒤 정황을 뭐 다는 안 봤습니다만은 네. 들어보면은 8억을 어디서 받아서 어디다 썼는가가 규명이 돼야 네.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네. 돈 쓴 출처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대선 총본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그 8억 갖다 술을 먹었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빌딩 샀다든지 뭐가 좀 내놔야 우리가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안 받았다, 모른다, 준 사람은 주었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네. 또 하나 이 수색 문제는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때도 청와대 수색한 일이 있어요. 청와대. 예. 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면 채널 A 같은 경우도 언론기관도 했던 일이 있고 네. 또 의원들도 지금 20여 명 소위 개인 압수수색을 당해서 구속된 분도 있고 네.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당 할 때도 수색을 당해서 네. 그때 모든 실체를 다 검찰에서 파헤쳐 갖고 규명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딱 지목해서 8층 그분이 있는 자리 그 부분만 하겠다는 것까지 반대하는 거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기획 수사다고 말씀하면서 특히 그 유동규 돈을 줬다고 알려진 본부장이 딱 고물에 배석방을 합니다. 혹시 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분이 회유를 한다고 그래서 될 분은 아니라고 보고 진짜 짜맞추려고 그러면은 구속을 시켜놓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는 편하죠. 구속해놓고 예. 인신을 다 묶어놓고 그러고 짜맞추는 것이 더 편하지 내놓고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거는 억지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이 네.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씨. 유동규에 석방된 유동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뇌물죄 자기가 갖고 받은 돈에 뇌물죄로 지금 적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딴 사람한테 네. 김영이나 누구한테 줬다 그런다면 그건 정치자금법으로 네.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뇌물죄에 자기 그 혐의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많이 덜게 되는 거죠. 그런 의혹,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흥정을 한 거 아니냐. 자기 형량에 흥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야당 당사라고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억지 쓰는 게 아닌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사 협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사 법 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미 제출하겠다.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 거부한 게 누굽니까? 검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새롭게 만약 압수수색을 들어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요? 새롭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부당한 이건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거고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막을 봅니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 이건
이거는 한마디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금 저 야당 당사를 중앙당을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법원에서 네. 영장을 다 네. 정확하게 아마 저도 뭐 본판사를 잠깐 해서 네. 나왔는데 어디 이렇게 컴퓨터 막 정확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 안 나 그렇습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영장 그 절차, 영장 집행 절차를 네. 안 밟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 못 봤는데 네. 체포 영장을 보면은 민주연금과 관련된 부분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아 체포영장에는 없다. 예, 한 글자도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아무 관련이 없는,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연구원을 특혜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건 이거는 뭔가 도발을 하려고 했던 거고 국감을 흔들려고 했던 거다, 방해하려고 했던 거고 국회 무력화시켜서 그냥 우리 국감 이 분위기를 이걸 결국에는 물타기하고 무력화하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우리 노 의원께서 하나 좀 알아주실 것은 제가 그때 한국당의 주요 당직자로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는 압수수색을 응해줬습니다. 그 정당사에 없는 일이 아니고 네. 있었던 일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통령 살아 있을 때예요. 네. 대통령 하실 때예요. 그때도 압수수색을 우리가 응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선례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것은 이재명 대표로 해서 발생된 오늘의 사건이라면은 국민적인 그런 도리로 네. 이것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준다는 생각에서도 사과를 하고 응해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감이 끝난 뒤 아마 다음 달 초쯤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비대위 회동할 예정이다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밝혔는데요. 이게 좀 최근에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도 있었는데 당하고 지금 대통령실 단합이 좀 강조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조금 뭐 생각하는 상황에 네.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외위원장들이 원내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나려고 아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당 사정이 그동안 한 2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뭐 가처분도 있었고요. 물론이죠. 그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처분 당하고 안 되고 또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사유 많아서 네. 그게 수년됐던 것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비상대책위원들과의 만남은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당을 좀 우리가 원만하게 안정하려면은 그래도 대통령도 이제 당원이고 또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최고 지도부라고는 비상대책위원과 만나서 상견례도 하고 또 그동안에 밀린 이야기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건 아마 정무수석이 그동안 이런 노력을 해서 뭐 다음에는 그렇게 만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지금 전당대회라든지 당협 정비라든지 당무감사 얘기까지 있거든요. 혹시나 이거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말씀해 그러게요. 주시죠. 뭐 저 상대당 얘기에서 네.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당의 그 큰 힘을 갖고 장악하려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당과의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당과의 어떤 그 장악하는 당과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정도의 지금 대통령 역할은 못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 정비하는 과정에서 좌파 세력으로 그렇게 하려는 분명히 음직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 원외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예.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종북 좌파, 정부 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마치 지금 정치 검찰이 지금 정치 탄압, 야당 탄압하는 거 계속 하라 하는 사인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지금 6개월 되는데 협치한 적이 있어요? 협치한 적 없잖아요. 계속 지금 대결의 정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라는 얘기처럼 지금 정치를 풀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다면 지금 민생 위기, 경제 위기에서 국민은 도탄에 빠져서 목까지 불만이 차 있는데 네. 계속 우리
외면하고 갈 건지 민생 외면하고 갈 건지 그렇다면은 전 국민의 저항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입니다. 이제는 검사가 아니고 네.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이제는 정치를 풀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민생도 해결되고 경제 위기도 난 풀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야당도 우리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다 이렇게. 그 박지원 원장도 지금 좀 전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거보다는 우리 정쟁하지 당에 말고 민생 챙겨달라. 예. 우리 당의 사정을 이제 모르셔서 그런데 네. 68곳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후당부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 그걸 비워놓고 전당대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피 이 소위 비어 있는 곳을 채우는 네. 그런 우리가 당무감사는 할 수밖에 없다 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친북 사상 부분과 종북 부분과는 네. 단절하겠다는 부분은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왜 겪습니까? 이 북한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은 그 친북과 부안해동을 한다든지 그의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고 네. 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밀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걸 흠집낸다든지 또 친북 북한을 따라가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손잡을 수 없고 그건 단절을 해야 된다고. 종북 주사파. 아, 예. 물론이죠. 예. 네. 그 종북 주사파 관련해서는 네. 대통령이 그렇게 뜬구름 잡듯 아주 그냥 불투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네. 그건 민생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종북 주사파가 있다 그런다면 법에 의해서 혐의를 잡고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듯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거든요. 아니, 정의당하고 부분이 민주당 이게 얘기하는 안 거 되죠. 아니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야간에. 방금 지적한 대로 네.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정의당.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름을 다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는데 이미 선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친북 종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혹시 우리가 대화해서는 안 된다. 네. 그 국가관을 확실히 다시 한번 심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말씀했어요. 그걸 자꾸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이걸 끌어서 갖다 붙이면은 그거는 재발이 겪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기다 붙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산호의 위원장 예. 같은 경우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 국회 나와서 그러지 않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내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누구의 수령에 충성하는 네. 그런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럴 정도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이거는 김일성주의자다 하고 우리가 다 그럼 국민들이 김일성주의자 뽑은 겁니까? 그 아래에서 5년 동안 우리 산 겁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종북 주사파 이 얘기도 그냥 네. 지나가는 얘기처럼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 민주당도 뭐 또 정의당도 너희들도 종북 주사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 맥락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계속 급부상하고 있는데 혹시 당대표로도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시기상조입니까? 전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정권 잡은 데 5년, 네. 진짜 5개월 됐는데 5개월 됐습니다. 예. 네, 앞으로 5년을 해야 할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여기에서 무슨 다음 차기 대권이니 당대표니 나오는 거는 저는 맞지 않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예. 지금 우리가 정당이라는 건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정치로서 비전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정권 잡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권 얘기 나온다든지 뭐 당권 저는 한동훈 이분을 잘 모르지만은 네. 이분이 그런 인격자도 아니고 예. 또 우리 그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지금 어떻게 정권 잡은 지 5개월도 안 돼서 당대표 나오고 또 대권 얘기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자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건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도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없어요. 이제 자꾸 말을들 만들고. 밖에서 나오는 말들입니까? 그렇습니까? 이걸 뭐 새로운 걸 뭐 좀 비전을 제시할 거 아니냐 네.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뿐인데 네. 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 좀 성급한 그런 하나의 단언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예. 있습니다. 지금 예. 한동훈 장관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으로 지금 빗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죠. 아하. 예?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마 만약에 뭘 해보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뭘 해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기가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도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30% 지금 안팎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인기만 갖고도 안 될 텐데 지금과 같은 국내 사정으로 경제 위기, 환율, 물가 모든 문제가 지금 바닥이고 또 이 외교 같은 것도 보면은 미국한테 패싱당하고 일본한테는 구력 왜곡하고 중국에 말도 못 붙이고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만 쏴대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아마도 2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하는 행보대로 그 만약에 발상회전을 안 한다고 그런다면 아마도 한동훈의 꿈은 아마 별똥별이 될 거다 아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국관리법 이야기를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국관리법 단독 처리를 했어요. 지금 농해수위에 홍문표 의원님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네. 포퓰림 정책이고 네. 또 농촌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번 국감은 누가 뭐라기도 문재인 대통령 5년의 정책, 예산, 인사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인데 네. 이 양곡관리라는 부분은 농민이 생산한 이 벼 이것을 전량을 다 사자는 것인데 법으로. 예.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네. 만약에 실행이 되면은 논 외에는 타작물은 농사를 안 질 거예요. 쌀은 벼는 다 전량 정부가 사주고 네. 나머지는 시장 경제에 맡긴다면은 가격이 맞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시장 경제에 맡기려면은 이제 지난번에 45만 톤을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네. 농민단체 5개 단체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쌀값이 지금 16만 1,000원에서 지금 18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효과를 본 거예요. 보고 있다. 그러면 네. 농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찬성하기 때문에 네. 수긍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내놓은 거는 이제 표 관리 때문에 그런 건데. 자,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노 의원님. 짧게 이게 말씀 뭐 좀 주시죠. 저 농민들 지금 그 쌀값이 25%나 폭락을 했고요. 네. 뭐니 해도 이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패권 문제까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대책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려면 이게. 입법도 필요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